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의회가 크게 대립했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최근 법원이 조례안 폐지 무효 소송을 두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고 이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니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1년 후에 학교폭력이 없어지겠어요?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1년 후에라도 반대했던 걸 반성하겠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무효 소송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폐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으며 조례 재발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완전히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완전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 설사 제가 뭐 민주진보 후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교육감이 되면 시민들이 좀 불행하지 않겠어요? 정 교육감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 문제를 학교인권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의 학교인권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는 올해에도 현장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파 혼잡도에 따라 골목길 통행이 일부 제한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 일주기였던 지난해 헬로윈데이 전 주말 모습입니다. 골목 입구마다 입출구를 분리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됐고 도로는 양방향 1개 차선씩 통제됐습니다. 올해도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안전관리 대책이 실시됩니다. 용산구가 예상하는 헬로윈데이 인파 집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입니다. 중점 관리구역은 이태원 세계 음식 문화거리와 퀸온길 일대, 그리고 인근 해방촌과 경리단길도 안전관리가 진행됩니다. 용산구는 녹사평역에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와 교통관리,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3,000명 내외는 1단계 주의, 5,000명일 경우 2단계 경계, 그리고 8,000명 내외는 3단계 심각 단계로 분류돼 인파 유입 통제와 입출구 분리, 인파 유입 차단 등의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경찰, 소방 등 총 4,100여 명의 근무자가 배치되며 불법 노점상과 5개 광고물,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용산구의 올해 대책은 지난 3월 개최자가 불분명한 지역 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법 개정 이후 마련된 첫 사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그동안 2차례 부결된 바 있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광진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진구의 첫 주민 청구 조례로 기록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부터 추진됐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3번의 도전 끝에 제정됐습니다. 지난해 2차례 부결됐지만 올해 5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다시 받아 도전한 결과입니다. 해당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 검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많은 곳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조례 내용은 일부 수정됐습니다. 당초 방사능 검사 주기를 분기별로 규정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에 2번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교육청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검사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찬성 의견이 맞서면서 절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광진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주민 서명을 받아 추진된 조례인 만큼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의회 내부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것. 하지만 성동구와 구로구 등 15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힘을 얻게 됐고 결국 광진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는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한순간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재. 최근 열린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선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지자체의 보호가 절실하다는 건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입주민 1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임시 거처에 머무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북구 의회 김유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947건, 인명 피해는 91명이었고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 및 도로 233건,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 166건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선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기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유경 의원은 일단 관련 조례 정비 및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긴급 생활비 지원과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화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화재 피해 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2개 아파트 단지의 통합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 대치동 우성 1차와 쌍용 2차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이들 아파트는 49층, 1,300여 세대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과 41년이 경과한 대치 우성 1차와 쌍용 2차 아파트. 인접한 두 단지가 각각 재건축을 추진하다 지난해 통합 재건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도 완화됐고 세대수도 1,332세대로 기존보다 492세대가 늘었습니다. 조합과 강남구는 이 같은 개발 밑그림을 마련하고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우성 1차하고 쌍용 2차가 통합이 되면서 층수도 35층에서 49층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단위로 만들 수 있고 세대수도 1,300세대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 부대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별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건 국내 첫 사례. 조합과 주민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강남구도 재건축 드림 지원 TF를 통해 법적 행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인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분쟁이 심합니다. 통합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들이 이야기하고 이사님, 대의원님들이 같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들의 분쟁이 가장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진도가
확실히 재건축 진행이 빨리 될 것 같고. 한편 강남구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압구정 2, 4, 5구역 역시 정비계획 수립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정규입니다. 고독사 사망자 증가 원인으로 1인 가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리분둔 문제 해결을 위해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방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151만 가구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고독사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23년 한 해 고독사는 3,661명, 40대에서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40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서울시가 고립 은둔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핵심은 외로움 없는 서울입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연결에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형성이지요. 사회적인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때 이 외로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선 고립 은둔자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편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 내년에 첫 선을 보입니다. 야외 활동을 돕는 365 서울 챌린지도 추진합니다. 스포츠와 나들이, 야외 도서관 등 서울 대표 행사 참여를 유도해 일상 속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똑똑24라든가 365 서울 챌린지, 그래도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활발하게 이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참여가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은 5년간 총 4,5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실태 조사와 사업 추진, 26년에는 사업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위기 가정 발굴부터 헌혈 봉사까지 그간 성북구민들이 추진한 주민자치 사업인데요. 올해는 어떤 주민자치 사업이 있었을까요? 2024 성북구 주민자치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박람회가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사업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쓰레기 처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남은 페트병을 재가공해 열쇠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페트병을 이용해서 잘게 부순 다음에 그거를 구슬처럼 만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크린 같은 거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응도 좋고 다시 자원을 순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선택하였습니다. 헌옷은 아기자기한 핸드폰 케이스로 변신합니다. 버려지는 원단이 옷이 많아요. 그 옷의 일부를 사이즈를 저에게 재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핸드폰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성북구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20개 동이 각기 동에서 잘하는 특별한 특화된 사업을 20개 동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과 공유회가 우리 이렇게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더 많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독피트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신체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반려견들의 근육 단련 현장에 윤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이 정도에서 위치해서 내가 옳지. 두 발을 매트 위에 올려 관절과 척추를 길게 늘여줍니다.
바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면 달콤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완화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을 배우는 독 피트니스 시간입니다. 가만히 이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앞발, 뒷발 혹은 코어 근육을 이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고, 피트니스 가장 좋은 장점은 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강아지 어떤 걸 해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교감이라는 걸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아, 내 강아지가 좀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 강아지를 관찰하게 되고. 올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61만 2천 마리. 10집 가운데 한 집은 강아지와 함께 사는 셈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보호자와 강아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 등 훈련을 통한 교감은 필수입니다. 강아지가 타고난 자질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면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맞춰 사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반려견도 나에게 맞춰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 좋았던 부분이나 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게끔 운동할 때 좀 미리 좀 예열을 해주거나 이런. 아담이가 나이가 좀 많은 강아지인데 아담이 관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담이 근육을 어떻게 더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반려견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독 피트니스. 이 밖에 중랑구는 건강한 패티캣 문화 정착을 위해 어질리티와 수제 간식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